북한이 벌일지도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은밀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작전사령부가 미국의 한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언론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도요, 시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데, 자, 정확한 명칭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편의상 미군 내에서는요, 탱고라고 부릅니다. 이 벙커를. 이 언론에서도 탱고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 전시시설, 탱고 벙커, 이거 어떤 곳입니까? 전쟁이 나면,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을 쓰게 되면은 네. 이 지휘부가 전멸될 수가 있죠. 네. 한미 연합군이 우리도 땅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지가 탱고입니다. 아. 그 군에서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뭐 이렇게 많이 탱고를 그렇죠. 쓰는데 그런 탱고를 응용한 거고요. 아. 정확한 뜻은 A는 앞에 T는 티어터, 전구, 전쟁 구역이라는 뜻이고요. 네. A는 에어, 항공작전, N은 네이비, 해군이고 G는 그라운드. 마지막에 O는 작전. 그래서 육해공군 작전, 전구, 뭐 지휘소 그런 개념일 겁니다. 이게요, 만들어진 건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2005년에 한 번 외부에 공개가 된 적이 있다고요? 네, 콘돌레자 라이스. 예, 콘돌레자 라이스네요. 네, 안보 보장 안 했던가요? 우리 군대 방문을 해서 네. 당시 김장수 그 합참의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양반을 만나서 탱고에서 만나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당시에 이 동아일보에도요, 2005년도에 동아일보에도 이 탱고 벙커가 보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요. 핵 공격도 거뜬히 전천후 지하 요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지고 수도권 외곽 산속에 있다. 저는 사실 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할 때. 화강암 터널 속에 위치를 해갖고 있는데, 자, 이 안에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적의 핵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안의 내용을 상세히 더 보겠습니다. 미로처럼 이어진 내부에 회의실이 있고요. 식당, 의무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극비구역 스키프라는 곳이 있다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떤 구역입니까? 제가 알면 극비구역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아마 뭐 제 짐작에는 그냥 짐작입니다. 네네. 아마도 전시가 되면은 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못 계실 테니까 네. 혹시나 뭐 옮겨가시는 거 아닌가는 우리 추정을. 그렇군요. 아니, 제가 좀 제가 어리석은 알기로는 질문을 대통령 드렸네요. 가시는 구역- 극비구역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 있나요?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좀 비밀인데요. 대통령 가는 구역은 다른 데 있는 걸로 압니다. 저건 아마 한미연합사가 사용하는 기지니까 저기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 등산 서울 분들 많이 가시는데 청계산. 청계산입니다. 지금쯤 아마 가시거나 저 키르졸브 연습할 때 가시면은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미국 차들 와서 파라볼라 안테나 켜놓고 쭉 하는 거 보이잖아요. 네. 바로 그 산속에 거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탱고의 심장부에는요, 전쟁룸, 워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극장 가보시면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스크린이 걸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전쟁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안에 워낙 넓어가지고 네. 안에 막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될 근래는 못 가봐서 그런데 네. 예,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 그 오산에 가면은 거기에도 이제 큰 스크린, 뭐라 그럴까, 건물 한 2, 3층 높이라 그럴까? 네. 그다음에 우리 해군 부대에 가도 보면 있고요. 해경에도 가면은요. 네. 있어갖고 한반도 전역에 배, 비행기, 아까 부대까지는 못 보겠죠. 네. 육군부대. 그걸 다 보는 시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비슷한 게 더 큰 게 있겠죠. 그리고 재밌게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게 1970년대에 미국이 적을 팠다는 거는 네. 그때 이미 핵전쟁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한반도의 핵전쟁, 그때는 미소 간의 핵전쟁 뭐 그런 거 개념이었겠죠. 네. 지금은 미국 간의 핵전쟁인데 네. 핵전쟁 위협은 계속 상존합니다. 따라서 네. 저는 한반도를 비핵화로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핵전쟁이라기보다는 화학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전쟁집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 네.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공격할 가능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고도 2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에 와서 이 벙커를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 기자가
리처드 엥겔이라는 기자인데 NBC 기자입니다. 근데 별명이 전쟁 개시자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 저 사람인데요. 저 리처드 엥겔스라는 사람은 분쟁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만 특파원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 특파원이 간다. 그러면 뭔가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우리 그 탱고, 그 한미연합군 지하 지휘소 거기를 방문한 모습이 29일, 현지 시각 29일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네. 지금 나오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 벙커에서 오랫동안 한미 지휘부들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가지고 네. 현장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그 방영이 됐는데요. 네. 미군이 이 극비 시설이라고 알려진 이곳을 이렇게 미국의 MBC라는 공영방송에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지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왜 그랬을까? 네. 북한이 지금 뭐 육체 핵실험도 한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정말 경거망동할 경우에 미군이 군사적 행동을 정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짜 심정수 차장이 던진 질문이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른 무기를 우리가 공개를 해서 무력 시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지하 벙커는 사실 대피 시설 또는 방어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개하는 것도 어떤 무력 시위의 하나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대피 시설이지만은 네. 아생연후에 살타니까 내가 대피를 해야 작전을 하니까 이건 네. 전쟁 지휘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을지 훈련이 지휘소 연습인데 저기서 작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군도 저런 시설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아마 김정도 저런 지휘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전쟁 개시자 이 리처드 엥겔 이 기자가 가는 곳마다 분쟁 지역이 다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그리 느낌이 좋은 그런 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아, 저 전쟁 개시자인 저 기자가 그렇군요.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때도 왔고요. 그렇군요. 2013년도에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네. 그때도 왔었습니다. 참고로 다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다고 무조건 전쟁이 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종훈 부장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순서, 오늘의 5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제부터는 최단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3살 원생이 유치원 원장인 수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심정수 차장? 충북 영동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그 유치원, 그 성당의 부설 유치원인 것 같습니다. 네. 수녀님이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3살짜리 아이를 저렇게 잡아서 끌더니 그리고 어딘가로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아하.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구타하는 그런 네. 모습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좀 희미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워낙 폭력적인 장면이어서 네. 저희가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가는 예. 그런 상처가 생긴 것을 보고 그 학부모가 유치원 CCTV를 달라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네. 아마 저 수녀님이 아마 주요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얼굴에 상처가 굉장히 심하게 나 있는데 저게 그냥 단순히 난 상처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입니까? 아이는 지금 현재 처음에 부모님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아이가 그냥 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식의 진술들을 했다고 해요. 애가요? 네. 아하.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혹시 이것이 주입된 교육을 받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시고 계신 상태이고 그렇겠네요. 이제 부모님께서 괜찮다 사실대로 얘기해봐라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이번에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건데 네. 도대체 이렇게 작은 아이를 저렇게까지 폭행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알려진 바로는 이제 가해 수녀 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려서 그때 굉장히 본인이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아니, 애가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는 거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들이든 투정 부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아이를 양육을 해봐서 그 네.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아이가 네. 이제 굉장히 밥투정을 부리고 이러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시설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믿고 보냈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과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이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아이는 저렇게 얼굴에 멍이 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심리 상태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보육원이나 유치원 여기서는 벌어지는 이 폭행. 보통 이 투정 부린다, 밥 안 먹는다. 보통 이런 이유였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네, 지금 나오는 장면도 아마 그런 식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짜리 아이를, 원생 아이를 폭행하는 그 어린이집 교사의 장면일 텐데요.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런 장면이 사실은 뭐 CCTV를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제 생각에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전에 그 수녀, 원장인 수녀님이 그 3살짜리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도 지금 경찰이 조금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를 다 복원해가지고 저 아이 말고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아하. 더 수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런 분들은 아이를 당연히 그 양육하거나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그렇죠. 강하게 뭔가 중형을 처할 수 있는, 만약에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근데 이 뭐- 사건의 지금 예. 더 충격적인 부분이 아이를 맡긴 곳이 성당이라는 겁니다. 성당이고 그리고 지금 폭행을 한 사람이 수녀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더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종교기관 하면 다른 것보다는 더 신뢰를 하게 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종교인이 원장으로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아이를 믿고 맡기게 되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과연 어디다 아이를 맡기냐. 아하. 수녀가 아니라 왕녀가 아니냐. 네. 수녀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쏟아 넣을 정도로 굉장히 네.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수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거다. 한 번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앞뒤 화면이 복원이 돼서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2개월치 CCTV를 경찰이 보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도 보고 네. 또 이제 그 유치원 교사들이라든지 다른 네. 아이들이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과연 폭행이 더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이 아이 한 번인지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가려야 될 것으로 김재현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 지금 수녀의 폭행 이거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아동복지법이죠. 아동복지.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하는 데 보호시설기관의 장인데 아이에 네. 대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도 일반 형사법보다 더 세게 처벌이 그렇죠. 받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동폭행,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네. 특히 이 단순한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있는 사람이 폭행을 했을 경우에 더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있는 폭행이나 학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가 피해 아이가 없는지 아니면 추가 폭행 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밝혀내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7위로 고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